지금 이 순간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0년간 지켜온 해양 패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정점에는 중국의 거대한 함대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제 바다에서 결판납니다. 미국은 11척의 슈퍼캐리어를 자랑하지만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며 수량에서 이미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해양 패권의 심장, 미국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력은 곧 해양력입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한 국가 전체보다 강하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막강한 힘으로 인도태평양을 장악하며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양 굴기를 외치며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 합니다. 이른바 AEAD 전략, 태평양까지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배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현재 중국 해군 군함 370척, 미국 해군 군함 297척, 이미 역전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53%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얼마일까요? 단 0.1%입니다. 민간 조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미국은 군함 한 척을 만드는데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보유한 함정조차 제때 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3년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은 수리 순서를 기다리느라 무려 2년을 허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중국은 24척의 신형 군함을 진수시켰습니다. 미국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태평양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의 눈이 한 나라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슈퍼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조선업을 봅시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만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합니다. 기술력도 압도적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미국 해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망가진 함정을 빠르게 고치고 필요한 배를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한국의 갑 지위는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 흑표전차 1000대, 총 계약 규모는 무려 수십조 원대입니다.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말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납기 속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5년, 10년 걸릴 무기를 한국은 1년 안에 인도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경쟁자가 없는 최적화된 방산 생태계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효율성 뒤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탄약 비축, 24시간 가동되는 생산체계, 실전처럼 작동하는 무기 로테이션 시스템, 70년간의 긴장과 대비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K방산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유럽은 냉전 종식 후 방산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주력 전차는 200여 대, 독일은 300여 대, 유럽 빅사 전체의 주력 전차를 다 합쳐도 1000여 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2300여 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럽이 한국제 무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회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방산 체계를 복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에게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더욱 벌려야 합니다. 남들이 5년 후에 도달할 기술을 우리는 지금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한국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힘없는 돌고래가 아닙니다. 이지스함 6척 보유,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성공, K방산의 세계적 돌풍. 대한민국은 이미 윙크고래를 넘어 백상아리급 군사 강국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세요. 한국은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한 전략적 핵심 거점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을 억제하는 한국군 그 자체입니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경제력, 정확히는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배터리, 세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30%, 조선,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 50%, 방산, 세계 무기 수출 순위 9위,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그리고 방산까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단 한 나라,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잠재력을 가장 과소평가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해. 이런 말들이 아직도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 문화 콘텐츠 영향력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이 모든 잠재력이 통일이라는 대업으로 완성된다면 어떨까요? 인구 8천만의 대륙 국가,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1위권 문화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적 기회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는 못 사는 시대, 중국도 유럽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니, 우리가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